오늘 오전 5시 3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된 기상위성 천리안-2A호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유럽연합의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된 천리안-2A호가 발사 34분 후인 오전 6시 11분 고도 2,340km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약 5분 뒤인 오전 6시 16분에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천리안-2A호는 로켓을 통해 도달하는 타원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앞으로 2주간 위성의 자체 추진력으로 목표 고도인 36,000km 정지 궤도에 접근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의 손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계에서 인공위성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하는 일은 탑재체를 개발해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우주에서 발생되는 자연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천리안-2A호나 그다음에 차세대 소형위성 1호에 올라간 탑재체를 최근 개발했고요. 앞으로는 달 탐사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성 탐사와 같은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천리안-2A에 올라간 우주기성 탑재체는 우주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우주과학 장치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천리안 1호, 2호가 정지궤도에서 기상활동을 관측하는데 우주에 나가게 되면 우주기상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기상 탑재체는 우주 공간에서 자기장과 고에너지 입자와 같은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2018년 12월 4일 프렌치 기아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사체를 타고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하는 데는 약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박사과정 학생들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서 경희대학교의 힘으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UC 버클리와 공동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유럽 항공우주국인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와 같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활용 방안은 일단 기상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배포가 되게 되겠고요. 우주기상과 관련된 활용도는 쉽게 생각하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인간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주에 있는 현상들이 지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국제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장치가 우주기상 탑재체 중에서 핵심 장치 중에 하나인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인데요. 우주에 나가게 되면 빛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자들을 측정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고에너지 전자를 측정하는 센서의 헤드부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인공위성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신호 처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외부에서 전자를 측정을 해서 그 받은 시그널을 인공위성 내부에 있는 전장 박스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전장 박스에서 신호를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지상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인공위성에 탑재된 실제 비행 모델은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 하는 시험 모델인데 인공위성을 개발을 할 때에는 최종적인 비행 모델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주기상 탑재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모델과 비행 모델을 거쳐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시험 모델을 만들기 전에도 예비 설계, 상세 설계와 같은 중요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시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제작된 모델을 가지고 혹독한 우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지상에서 시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실제 우주에 발사되게 될 비행 모델을 제작하고 시험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주기상 탑재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설계, 상세 설계, 환경 시험을 거쳤고 그 다음에 2개의 모델을 나누어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총 제작 기간이 약 4년 정도 되는 긴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시험은 어떤 게 있나요, 대체? 환경 시험은 보통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의 시험이 있는데요. 지상에서 우주로 올라갈 때 발사체에서 느껴지는 진동에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 진동 시험이 있고, 궤도에 진입하게 됐었을 때 혹독한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진공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진동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성의 전자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자파 시험, 이렇게 보통 3가지 정도의 시험이 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충격 시험이라든지 세세한 시험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보통 흔히 말할 때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정도의 시험을 우주환경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은 어디서 수행을 하시나요? 우주환경을 시험하는데 이제 필요한 장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진동 시험 장비, 그 다음에 열진공 시험을 하기 위한 열진공 챔버, 그 다음에 전자기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무향실, 이런 이제 3가지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에 따라서 찾아가서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청정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성 전문 기관인 인공위성 센터라든지 항공우주원 같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주환경 시험이 진행됩니다. 보시는 시설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 있는 청정실인데요. 인공위성 장치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먼지하고 그다음 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전 가운하고 캡을 쓰고 들어가게 되고요. 저 안쪽에 보시는 저쪽 챔버가 있는데, 저 챔버가 아까 들으셨던 위성의 3가지 환경 시험을 수행하는 것 중에서 2번째인 열진공 시험을 수행하는 챔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다가 장치를 넣고 진공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대략 영하 50도에서 영상 한 70도 정도 크게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진공에서 크게 온도가 변화가 됐었을 때 과연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지상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